야당의 축하 인사. 야당이 한동훈 대표가 당선된 걸 축하 인사했다. 근데 그냥 축하 인사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이군요. 오늘 국회 법사위원회가 열렸어요. 정청래 위원장이 관할을 하고 있는 법사위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계속 언급이 됩니다.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 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 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부터 의사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장님을 존경하고픈 위원장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존경받아야 될 우리 정청래 위원장님께 간곡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이 된 게 어제 아닙니까? 그래 어제 선출되셨는데 오늘 첫날 정말 여당 당대표에 대한 특검법을 1호 안으로 올리는 그 법사위가 정상입니까? 여권의 지도자가 되면 모조리 다 특검 대상으로 올려놓고 특검법 통과시키겠다는 겁니까? 어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출했는데 축하 인사를 이런 방식으로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야당의 축하 인사가 이 뜻이었군요. 지금 오늘 이른바 이제 한동훈 특보법 상정해서 청문회까지 열기로 결정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볼까요? 오늘 법사위에서 두 가지 특검법이 상정이 됐어요. 한동훈 특검법,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건데 특검법에서 다룬 내용들은 쭉 있어요. 고발사주 등등등등등.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역시 도이치모터스 요 사건 등등등등. 그리고 향후에 청문회 공청회까지 진행하기로 오늘 다 결정했답니다. 물론 이제 국민의힘에서 반발했죠. 이와 관련해서 이제 본인의 특검법이잖아요. 지금 본인 한동훈 대표는 오늘 좀 얘기 좀 합니다. 들어보시죠.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기본이 안 되는 것을 밀어붙일 수 있는 게 민주주의인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런 막무가내식의 억지를 제지할 만한 시스템과 그리고 국민적인 수준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영훈 의원. 그러니까 새로 당대표 선출된 다음 날이에요, 오늘이. 근데 이제 그 당대표를 다루는 특검법이 상정됐고 청문회까지 잡힌 거예요. 하겠다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가 좀 기본적인 수준을 지켜야죠. 지금 옆집에서 잔치하는 줄 뻔히 알면서 자기 집 앞마당에 굴삭기 갖다 놓고 시끄럽게 땅 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 잔치하고 있는데 굴삭기 소리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소위 한동훈 특검법이라고 하는 거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지난 총선 때 이거 하겠다고 계속 말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고서 이제 조국 혁신당 의원들 12명이 발의를 했었는데요. 이거 민주당에서는 단 한 명도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정해놓고 그 사람을 한번 탈탈 털어보겠다고 그런 식으로 특검법을 만들면 이건 헌법 위반이에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도 최소한의 공당으로서의 양식과 상식을 발휘해서 그래도 아무도 공동 발의에 가담을 안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법사위에 상정도 안 돼 있었어요. 이걸 지금 법사위에 끌어올려가지고 그 상정을 하고 논의를 하고 표결을 하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제발 좀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수준을 갖춰주십사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런 조국혁신당의 어떤 그 조국 대표가 가지는 사적 복수심의 발로에 따라가게 되면 그거야말로 남이 장에 간다고 걸음지고 장에 따라가는 겁니다. 김주국 의원님. 특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러니까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한 그 자체에 대한 반대도 있고 내용에 대한 지적도 나오긴 하지만 어제 당대표가 되는데 오늘 바로 이렇게 상정하고 청문회까지 잡습니까? 라는 또 불만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내일 한 문제가 없고 일주일 후에 한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이재명 전 당대표 탓달톤 데가 어딘데 그렇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스러운 대목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 사안 자체가요. 만만한 사안이 아니에요. 댓글 조작팀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건 선례가 없는 게 아니라 선례가 있었어요. 예. 국민의힘에서 그 당시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까지 하면서 안 돼, 이건 끝까지 예를 들면 조사해서 수사해서 밝혀야 되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유죄가 난 사안이에요. 이 사안 자체가. 전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 소위 법무부 장관을 했고 지금 당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국민의 투표를 통해서 당대표가 된 분이 야당의 문제제기가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댓글팀 문제로 논란이 된다면 명백히 밝히는 게 제가 볼 때는 상식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왜 하필이면 오늘이야?
예. 이건 제가 볼 때는 좀 약간은 그런 서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축하 인사가 이겁니까? 근데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그렇다고 지금. 그러면 뭐 한 달 후에 합니까? 6개월 후에 합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비판이라 생각이 듭니다. 요거 제가 좀 시간 보니까 저 여유가 좀 있어서 강성필 부위원장하고 박상수 위원장 두 분께 한 1분씩 들어볼 건데 일단 강성필 부위원장께는 이 질문 드려보죠. 사실 송영훈 위원께서 살짝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동안 사실은 조국 혁신당이 주도해서 한동훈 특검법을 추진해 왔어요. 네. 근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 민주당에서는 약간 주저했거든요. 네, 아, 이건 조금 과한 거 아니냐? 그래서 약간 좀 그거다 망설이고 머뭇머뭇했는데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분위기가 바뀐 겁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김건희 여사와 특혜 조사가 예. 불거졌고 그다음에 또 여당 내부에서 제기된 한동훈 대표에 대한 댓글팀 의혹 이런 것들이 국민적으로 여론이 심상치가 않아요. 아, 그거 지금 그렇게-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 문제 제기하고 막 해서 네. 얘기했던 그게 이제 불거졌다 지금. 네, 그러니까 기존의 조국 혁신당에서 제기했던 그 한동훈 특검법의 4가지와 이 댓글팀 의혹은 없었던 거거든요. 이게 전혀 새로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기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저희한테 알려준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걸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버려둬야 돼? 뭐 당대표 된 지 며칠 안 됐으니까 그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공청회든 청문회를 절차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또 저희가 법적 절차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최혜병 특검을 통해서 저희가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또 거기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도 저희가 추진할 수 있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야지 아직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공수처에 맡겨도 될 만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특검으로 갈지 안 갈지는 이 청문회와 법에 근거해서 청문회와 공청회를 통해서 한번 들어볼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법무장관 시절에 뭐 무슨 여론조성팀 또는 다른 표 댓글팀 운영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게 됐다 이 뜻인데요 지금요. 박상수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재명 전 대표의 손가역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팬카페에서 하고 있는 베스트셀러 올리고 이런 것들도 그러면 다 같이 수사를 해봐야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근데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전당대회에서 굉장히 갈등을 좀 노출하지 않았습니까? 그 뒤탈이 난 겁니까 네, 지금?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벌어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어제 예. 우리 전당대회에서 황우여 비대위원장, 이제 전 비대위원장이죠. 예.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의 연설문 중에 되게 인상적인 게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우리가 정권 재창출을 했던 사례를 2개를 얘기를 한 겁니다. 노태우, 김영삼. 그 다음에 예. 이명박, 박근혜. 우리가 정권 재창출을 했던 이 2사례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 2사례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 상당한 갈등이 있었어요. 노태우, 김영삼도 그렇고 이명박, 박근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또 무조건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고 우리 내부에서 그릇을 깨먹지 않는 차원에서 또 어찌 보면 우리 내부에서 건강한 이런 모습이 펼쳐지면 민주당이 설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운영을 해나가면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너무 또 우리가 그 모습을 이렇게까지 민주당이 공격할 빌미를 주는 민주당 지금 보면 김건희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해가지고 아주 고차방정식적인 이런 공격을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더욱더 당정이 힘을 합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나온 의혹들이라는 것은 정말 법리적으로 아무런 증거도 없고 차라리 손가역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손가역은 그때 당시에 막 그 지시했던 거나 막 이런 거 SNS에 이런 거 다 있어요. 또 무려 성남시장이던 시절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가지고 그러면 같이 뭐 우리도 문제 제기를 한다던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 김재욱 예, 의원님. 이게 제가 왜 그러냐면 전 예. 정쟁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판례가 나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김경수 전 지사가 어떻게 판례가 나왔느냐. 매크로 시연을 받는지 안 받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보고 드립니다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나와 있어요 지금 문자로. 그다음에 인터넷 기사 7만 개에 대해서 순조작을 했다라고 해서 소위 그 특정 포털사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걸린 거예요. 지금 양문석 의원이 조사한 거 내용만 의하더라도 29개 계정에 따라서 8만 개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 여기서 수사를 하자라고 얘기하는 건데 예. 야당이 검찰에 대한 인사권도 가지고 있지 않은 곳이니까 특검밖에 없으니 특검을 통해서 밝히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볼 때 상식이었고 과거 국민의힘 이 야당일 때 이렇게 제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야당일 때 이렇게 제기한 국민의힘은 문제가
없는 거고 지금 야당일 때 민주당이 제기하는 거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판례에 나온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판례를 말씀하시니까 예. 이건 제가 조금 반론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김경수 드루킹 사건은요.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라고 해서 실정법상 그건 범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댓글의 추천수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조작을 예, 해서 예. 밀어 올리는 거는 예. 범죄 행위예요. 그런데 팬덤이라든가 어떤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직접 댓글을 달거나 그걸 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거나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양문석 의원이요. 6만 개를 뭐 2년 동안 24명이 달았다고 하는데 2년이면 730일이에요. 730 곱하기 24에서 6만을 그걸로 나눠보십시오. 1인당 하루에 3.4개 정도입니다. 우리 헤비 댓글러라 그러죠. 댓글 많이 다시는 분들은 하루에 10개, 20개도 50개 달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숫자로 퉁칠 예. 문제가 아니고요. 수사를 해서 확인하면 되는 문제니까 수사하자라고 알겠습니다.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거 아까 제가 박상수 위원장께 질문을 드리다가 지금 막 갑자기 토론 가서 제가 그냥 잠시 질문을 까먹었는데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아까 비교해 주시기를 뭐 그릇이 깨질 정도까지 않고 그 정도까지 해서 갈등이 있으면 정권이 뭐 창출되거나 재창출 가능하다 아까 사례 들으셨는데 그럼 지금 단계는 어느 단계로 보십니까? 깨진 단계는 아닙니까 지금? 깨진 단계까지 가진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렇게 지금 뭐 목표가 같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 뭐 지금 오늘 조금 이렇게 멘탈이 흔들리신 분들이나 또는 한동훈을 지지하는 쪽에 있는 분들이나 그 점에 있어서는 다 지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깨진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고 저는 진짜 그래서 황우영 어제 전 비대위원장의 그 연설이 굳이 이거를 여기서 탁 던지는 게 이분이 역시 경험이 단수가 많다. 높다. 예, 이게 속이 깊구나라는 생각이 별명이 들었어요. 어당팔이시죠? 그러니까요. 예, 제가 어제 그냥 딱 들으면서 느낌이 딱 왔어요. 역시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제 전당대회 현장에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셨어요. 옆에 뭐 아까 원희룡 장관 지지자들이 한 얘기까지 들으시고 비대위원장의 얘기도 듣고 뭐 여러 가지를 보셨네요. 알겠습니다.